오늘은 주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만장자 록펠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만장자 록펠러는 유년 시절이 아주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또한 43세에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으며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는 55세에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병원의 의사들은 남은 수명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은 마음으로 최후의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고 있을 때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복도 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는 마음속에 전율이 생겨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으기만 했지 정말 사람들에게 줄 줄을 몰랐구나. 선한 마음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록펠러는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딸의 입원비 문제로 애걸하며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서 손해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하였는지를 모르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후일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즉 나누는 삶의 행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누는 삶을 작정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누는 삶을 시작하자 그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디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나누는 일에 힘썼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회고합니다. 전반 인생기 55년은 쫓기면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인생의 삶은 나누는 것이 행복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자는 첫 번째로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또는 어떤 집단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는데 사표 또는 선도가 될 만한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가 가진 것에 소중함을 잊은 채 남의 것을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할 시간에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줄을 압니다. 예를 들면 멋진 옷을 입거나 또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땀을 흘려 운동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또 남의 기대에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주변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항상 밝고 웃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할수록 외부의 존중과 인정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내적으로도 훨씬 독립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안주하면 더 이상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반짝이는 눈빛과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날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하는 걱정거리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기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되겠지 하는 걱정보다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무모함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딪히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전에는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했어도 나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의 정해놓은 굴레를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하며 자기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감의 달인들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 것들이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친한 친구가 되고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세계를 뚜렷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마법의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룬 일과 성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삶에 밀고 들여오는 실패와 부정적인 말들은 깨끗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지면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가벼운 이야기를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벼운 이야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력하겠다,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도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요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하며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과 태도 또한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는 사람은 큰 세 번째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이 통과되어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바로 밥을 잘 사주시는 밥사입니다. 밥을 잘 사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잘하고 싶다면 전도 대상자에게 밥을 잘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밥사보다 높은 학위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기암 환자가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번 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그러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감사보다 높은 더 학위는 봉사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봉사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화에서 보셨듯이 록펠러는 봉사함으로써 43년의 인생을 더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나누고 베풀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